자, 다음은 지체 운동질입니다. 자, 운동 능력은 신체를 제어할 수 있는 운동 능력과 또 신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체 운동지능은 몸 전체에 대한 균형 감각과 반대로 몸 끝에 있는 부분, 이렇게 손이나 발의 민첩도, 그래서 몸을 움직였을 때에 협응해내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지체 운동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지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맨날 뛰어다니고 또 엄마가 잡으러 가면 미꾸라기처럼 싹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몸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몸으로 모든 것을 직접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평소에도 보면 몸이 사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어떤 설명을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몸짓 언어, 이 신체 언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 이런 몸짓 언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호소력이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자주 쓰게 되면 산만해지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죠. 예. 그래서 지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찌됐든 신체의 감각을 쓰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지식도 탐구를 해요. 그래서 공간과의 교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만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체 운동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사실은 배워야 하는데 가만히 앉혀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온 몸에 날개가 돋듯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자, 다음은 음악지능입니다. 자, 이 음악지능은 음악적인 감각과 소리에 대한 민감도로서 음악을 즐기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지능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거나 혹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 지능은 소리에 대한 민감도 부분이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평소에도 흥얼흥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번 노래를 들으면 쉽게 그 멜로디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높이나 멜로디를 쉽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참 음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리듬이나 멜로디를 음악을 통해서 배우고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을 암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에다가 이제 가사를 바꿔서 개사를 해서 공부를 했을 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한 자극을 줬을 때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공부할 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했을 때 학습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소리 내서 책을 읽게 해주면 공부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꼭 엄마한테 엄마 막 바쁘신데도 이게 바짓가랑이 잡고 책 읽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 아이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책 읽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행히 우리 현재 학교 교육 환경을 보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제일 효과적인 아이들이 바로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입니다.